이번 시간은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인체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고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어디 안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자 옆에 계신 분이 몸이 천냥이면 간이 900냥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간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은 이 새끼손가락에 가시만 찔렸어도 그 고통 때문에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기적인 관계성을 맺고 있으면 하나라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의 긴급한 생명과 관계가 깊은 기관은 역시 뇌, 심장, 폐, 간, 콩팥일 것입니다. 그럼 먼저 머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전면에서 본 두개골 사진입니다. 전면에서 보면 위에서부터 머리, 이마, 양쪽 눈, 코, 입, 치아, 아래턱 등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 외우라고 하면 쫓아오겠죠. 아니, 당장 수강 과목 탈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두개골 전면상에 나오는 용어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개골은 뼈로 되어 있어서 딱딱하며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생 여러분, 이 두개골의 뼈는 몇 개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의 통일까요? 혹시 게시판에 정답을 달아서 다른 분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태어날 때 신생아의 두개골 사진입니다. 신생아 때는 아직 뼈와 뼈 사이가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생 시 태아가 어머니 산도를 통과하려면 어머니 산도 크기보다 머리 둘레가 작아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의 머리 둘레는 산도보다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만시 태아의 머리 크기 때문에 어머니 산도를 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반짝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체는 아주 신비합니다. 산도가 작을 경우 머리 둘레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뼈와 뼈 사이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산도가 작을 경우 뼈와 뼈 사이가 겹쳐서 머리 둘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분만을 하게 됩니다. 암은 열려져 있던 봉합선, 소천문, 대천문 등이 출생 후 6주, 6개월, 16개월이 되면 순서대로 닫히게 됩니다. 2살 정도 되어도 열려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두개골 안에 있는 뇌의 사진입니다. 남자의 뇌는 약 1400g, 여자의 뇌는 약 1250g 정도 됩니다. 뇌의 무게는 우리 몸 무게의 2 내지 2.5% 정도 차지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 소비량의 20% 정도 차지합니다. 또한 전체 산소량의 30% 정도 뇌에서 소비합니다. 뇌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딱딱한 두개골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 신비한 것은 뇌는 딱딱한 두개골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뇌가 붓게 되는데 딱딱한 두개골만 있으면 부은 만큼 뇌 실질이 뼈에 눌리게 되어
사람에게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은 것을 완충해주는 빈 공간이 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뇌실입니다. 뇌실은 뇌척수액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뇌실이 부은 뇌의 완충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뇌를 정면에서 두 동강 내서 옆에서 보는 단면입니다. 제가 조금 과격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식을 관장하는 대뇌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준 뇌량, 간뇌, 중뇌, 소뇌, 연수, 척수, 뇌교 등으로 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뇌 안에 있는 구성 요소 정도는 알고 있어야 상식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뇌는 산소의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전체 산소 소비량의 약 30% 정도를 뇌에서 소비하는데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산소는 피를 통해서 뇌에 공급됩니다. 그래서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산소도 공급되지 않게 되어 뇌가 일정 시간을 지나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또 산소는 호흡을 통해 공급됩니다. 숨 쉬지 못하도록 하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은 숨을 자연스럽게 쉬도록 합니다. 잠을 자고 있어도 자신이 알아서 숨을 쉬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공기 좋은 곳, 산에 가면 갑자기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마도 산소가 풍성한 공기가 호흡을 통해 우리 뇌에 전달되어 그런 기분을 느끼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는 공기 중에 귀한 산소를 들어 마시면서 10원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마십니다.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산소도 돈을 지불하면서 마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산소 카페. 기회가 되면 산소 카페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뇌는 손상을 당하게 되면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조직은 손상받고 잘 치료를 하면 새 것으로 회복되지만 신경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5분 동안에 뇌의 혈류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는 손상을 받게 되고 회복되지 않고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머리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사지를 일부분 혹은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호흡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흉부입니다. 흉부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대를 포함한 기관지, 둘째는 심장, 셋째는 폐입니다. 이 심장과 폐, 기관지도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갈비뼈로 둘러싸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여자를 남자인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을 잠들도록 마취시키는 마취 역사와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는 흉부외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주 오래된 역사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 개수는 똑같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똑같다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틀리다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헷갈려하는 수강생도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갈비뼈 하나가 없다고 해서
자식의 갈비뼈가 없이 태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진은 기도가 지나가는 목사진입니다. 전면에 있는 아담스 애플 혹은 갑상선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갑상선 밑으로 만져지는 것이 기관지입니다. 이 기관지 뒤에는 또 하나의 관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식도입니다. 콧구멍을 통해 들어가는 공기는 기관지로 들어가 호흡을 하게 되고, 입을 통해 들어간 음식물은 기관지 뒤에 있는 식도로 들어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기도와 식도를 단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목을 보면 앞쪽에 있는 것이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이고, 뒤쪽에 있는 것이 음식물이 들어가는 식도입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기도 입구에는 후두개가 닫히면서 기도를 막아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몸은 신기하게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가면 기도가 닫히고, 공기가 들어가면 기도가 열리고, 이것이 잘 안 되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례가 들려 캑캑 거립니다. 공기는 식도로 들어가도 되지만 음식물은 절대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의 첫 입구인 성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지경을 보는 기구로 기도의 첫 입구인 성대입니다. 이 기도는 항상 공기만 출입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음식물이 넘봐서 이곳으로 들어온다면 재채기를 통해서 뿜어내 버립니다. 그런데 실수로 조금이라도 침이나 음식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것을 살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체는 워낙 신비해서 공기와 음식물을 잘 구분해서 기도와 식도로 잘 분배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위쪽에 있는 오류주둥이처럼 보이는 후두개가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후두개가 부으면 기침할 때 컹컹거리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후두개가 더 심하게 부으면 순식간에 기도를 막게 되어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잘 치료해야 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립니까?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들리죠?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은 평생 몇 번이나 뛰고 있을까요? 인간이 8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하면 30억 번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주인 몰래 심장도 쉰다고 안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잠깐 휴식을 취한다고 50%덜 뛰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뛰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기관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H-E-A-R-T, 하트라고 합니다. 하트는 그라는 뜻의 희, 예술, 걸작품이라는 뜻의 아트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트, 심장은 그의 걸작품, 즉 절대자의 걸작품, 절대자의 예술품입니다. 실제 심장을 한번 볼까요? 왼쪽은 실제 심장이고 오른쪽은 알기 쉽도록 스케마틱하게 그려놓은 심장의 모양입니다. 심장의 무게는 350g, 600g 정도 되며 불수의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수의근이란 뇌의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을 말합니다.
심장이 가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수의근이라면 위험한 상황에서 죽은 척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심장은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이렇게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마비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검시관 있는 시체실에 3명의 시체들이 왔습니다. 모두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체 모두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시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시체들이 왜 웃는 것입니까? 네, 첫 번째 시체는 50억 원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심장마비인데 자기 자식이 1등 했다고 충격받아서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검시관에 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그러자 이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벼락을 맞았는데 왜 웃고 있습니까? 그 검시관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사진 찍는 줄 알고 그랬답니다. 이 사진은 우리 폐의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폐 그림으로 흉부 양쪽이 있고, 가운데 사진은 건강한 폐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흡연한 폐 사진입니다. 뇌호흡 중추에서 호흡을 하라고 해서 평생 동안 폐는 호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호흡을 정지하고 참을 수 있는 시간은 보통 2분 정도입니다. 물론 제주도 해녀부는 더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기도 합니다. 정상 성인 호흡은 분당 12에서 18회 정도 숨을 쉬게 됩니다. 아이들은 더 많은 횟수의 숨을 쉬게 됩니다. 다음은 복부입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초콜릿 복근, 멋있는 복부입니다. 남녀 누구나 양쪽 복부처럼 멋있는 복부를 갖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비만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유명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 체중 감량을 한 사람들을 5년 내지 10년 이상 추적 관찰해 보면 대부분 원상복귀했다고 합니다. 이를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역시 다이어트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그냥 평생 2가지만 하라고 권면합니다. 첫째는 식사하기 전에 200cc 물 한 컵을 꼭 먼저 먹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절대 나온 음식을 다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 2가지만 지켜도 훌륭한 다이어트가 될 것입니다. 물론 물을 먼저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물을 먹으면 빨리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음식을 남기면 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식을 다 먹게 되면 내가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부 비만의 벌. 복부 내부 장기에는 중요한 것으로 간, 콩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입니다. 우리 몸 오른쪽에 있습니다. 간이 절절하다 할 때 이 간, 그 간은 절대 아닙니다. 간은 우리 노폐물을 해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재생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놈의 간은 아프면 통증을 빨리 우리에게 호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몸바쳐 충성합니다. 우리가 안 좋다고 인지할 때쯤이면 벌써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없이 덤비는 사람을 간땡이가 부었다고 합니다.
간땡이가 부었다는 것은 이미 간이 망가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간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후위를 도모지 않고 그냥 덤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콩팥입니다. 신장이라고도 합니다. 콩팥은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콩팥은 소변을 만들어내고 해독 장역을 주로 감당합니다. 콩팥도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구에게 하나 떼어서 주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콩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소변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붓게 되고 점차 안 좋아져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소변이 나오지 않게 되면 투석을 시행합니다. 투석을 통해 우리 몸의 소변, 즉 물을 빼내야 사람의 생명 기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석하는 방법은 인공신장기실에서 하는 혈액투석이 있고 복부를 통해 소변을 빼내는 복막투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명과 밀접한 인체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몸 바쳐 충성하고 있으니 우리는 아끼고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인된 의무입니다. 심장아, 간아, 콩팥아, 잘 견뎌라. 잘 버텨줘서 고맙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나라 국제선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내 방송으로 의사 선생님을 찾는 방송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 선생님이 움직이나 기다려 보다가 없는 것 같아서 나섰습니다. 손님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그만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서 손님의 의식을 확인하고 불빛으로 눈에 초점이 있는지 혹은 동공방사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즉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쓰러진다거나 갑자기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보면서 힘주거나 작은 볼일을 보다가 쓰러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며 추후 잘 지켜보면 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또 혈압을 포함한 활력 징후, 청진 소견을 기초로 확인해 보니 의식도 어느 정도 돌아와 있고 혈압도 괜찮아 가장 흔한 실신 중에 하나인 위주신경성 실신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잠을 자다가 한 번 더 요청을 받고 손님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아름다운 스튜어디스께서 오셔서 자그마한 선물용 박스를 주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걸 무엇일까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비행기 좌석 업그레이드.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초콜릿. 정말 달콤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을 간단하게 체크한 것입니까?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눈의 초점, 불빛을 통해 뇌의 상태를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또 혈압 체크, 호흡수, 호흡하는 모양과 청진을 통해서 호흡 소리, 심장 소리를 듣고 심장 상태와 폐 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뇌, 심장, 폐를 확인하고 당장은 특별한 응급조치가 필요치 않고 계속 면밀히 관찰하면 된다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회항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상 착륙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빨리 목적지로 날아가야 할까요? 결론은 여러분에게 맡겨보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화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